그거 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결혼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는 걸로 점수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감옥에 간 거가 있습니다. 오. 감옥에 간 거하고 결혼한 거하고 점수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 그리고 같이 성지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가 스트레스예요. 왜 이걸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외래에 있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의사인 줄 알고 가까이 오면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아니냐.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이 나빠진 것 같다. 참 이게 스트레스가 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이게 참 막연해요. 그죠? 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그거 자체로는 과학적인 용어 정의가 안 돼 있고요. 환자분들이 와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거를? 스트레스는 이런 거가 스트레스 받는 거다라고 모델을 해놓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막 모든 논의를 전개를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뭐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 보는 데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그 모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light or fight 모델이라고 하는데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인간이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위협을 받으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그것밖에 선택이 없는 단순한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거나 싸우면 됩니다. 근데 현대인이 처한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예, 만약에 원장님이 저를 막 갈궜다. 너 일 그따위로 할 거 막 갈구면은 도망가거나 싸울 거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나 안 해. 그리고 사표 딱 던지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네가 뭐면 다 해. 그러고 막 멱살 잡고 싸우든지. 둘 다 불가능하죠. 네, 둘 다 안 됩니다. 내가 네. 가만히 있질 않을 거니까. 네,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좀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모델인 거죠. 네, 뭐 최근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네. 그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뭐 보건학석사를 스트레스를 가지고 했다고요? 예, 저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상동맥 질환 뭐 그런 제목으로 제 논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환기내과 의사인데 왜 또 스트레스와 뭐 그런 관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문제가 이게 정의가 애매해지고 막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많이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지만 의사들도 이게 스트레스란 말을 들으면 상당히 진짜 좀 곤란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래에 가서 또 의사를 만나서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데 심장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공감은 하지만 해줄 말은 많이 없는 게 의학적으로 이게 딱 정의가 잘 되거나 잘 연구가 되거나 의학 과정이 별로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잘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있어요. 아직. 그죠?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니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해요? 그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측정을 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뭐 측정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측정하는데 그것도 심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도 있고 신체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올랐다, 뭐 맥박이 올랐다, 무슨 자율신경 밸런스가 어떻게 됐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됐다.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좀 지겹죠. 보건학을 전공하면은 이렇게 좀 지루합니다.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반응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대개 설문지죠. 불안감을 측정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울하냐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장혈관 질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스트레스가 어떤 건가? 그거부터 좀 좁혀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이제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그 심리 상태와 심혈관 질환이 연관이 제일 확실하다고 나온 거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예, 우울증 경우에는 병의 심한 정도와 상관없이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되게 연구가 심근경색 후나 심부전 있는 분들한테서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요.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사망률이 높게는 한 서너 배 이상 높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같은 병이 있더라도 우울증이 있으면은 훨씬 나쁘다. 예후가. 사망률이 훨씬 높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관상동맥을 전공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는 검사를 해서 괜찮다는 걸 보인 다음에 정신과에 의뢰해서 불안증을 치료한 경우에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우울증,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으면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또 스트레스가, 그죠? 병의 원인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죠? 요즘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이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심장 질환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스트레스가 뭐 어떤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알려진 모델이 업무 양과 업무의 부담과 결정권을 이제 같이 보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의 순서와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좀 결정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좀 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두 개를 같이 보면은 막 바쁘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좀 결정 권한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런 모델에 근거해서 보면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 이제 공장에서 끝없이 반복 노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끝없이 반복 노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맞습니다. 그 망치지 그런 않은 스트레스를 그런 직업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다. 그 모델에 따르면 그런 거고 그게 아까 얘기한 파이트 오 플라이트에서 나는 이 상황이 싫은데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되는 이제 사람이 이제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다. 그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일이 상당히 바쁘고 힘들기는 한데 결정 권한이 높은 거가 대표적인 게 전문직 쪽입니다. 예. 업무는 헐렁헐렁한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런 직업은 별로 없다. 하여튼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뭐 주어진 업무를 뭐 직업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좀 창의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것도 만들고 뭐 새로운 일을 막 하면은 스트레스가 좀 상쇄될 수 있다. 많이 상쇄되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정신과에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생활 스트레스를 이제 점수로 맞습니다. 환산한 표가 있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좀 그 재미있게 본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게 뭐 서양이 이제 그 통계긴 하지만 생활 스트레스로서 가장 높은 것이 이혼. 그 다음에 이혼이 100점이라면은 이 결혼이 한 50점 되더라고요. 결혼도 상당히 급격한 이게 생활의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활 스트레스가 급격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걸 연구한 게 있나요? 동양권 우리나라 버전 설문지를 보면은 가장 그 스트레스 높은 거가 자녀 사망입니다. 물론 배우자 사망 이런 것도 높은 쪽에 속해 있고요. 부모님 사망은 부모님 사망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쪽입니다. 외국에서는 부모님 사망이 굉장히 높은 지수를 갖고 배우자 사망이 제일 높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배우자 사망. 그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생활 스트레스가 좀 차이 날 수도 있겠다. 영향받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 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결혼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는 걸로 점수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감옥에 간 거가 있습니다. 감옥에 간 거하고 결혼한 거하고 점수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진실이지? 그 외에 사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스트레스는 이제 분노거든요. 제가 분노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스를 이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좀 성공하신 분이고 이름도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세무조사원들이 와가지고 집을 확 뒤졌는데
그래서 막 너무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네. 그러더니만 이렇게 쓰러졌어요. 응급실에서 완전 심근경색이에요. 심전도도 올라가고 뭐 혈액 검사에서도 심근경색이고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돼가지고 급히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는데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심장 우리가 잘못 봤나 하고 좌심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사진을 찍었더니만 반이 완전 손상을 입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심근경색처럼 보이는데 혈관은 막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그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에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왕창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심장에 손상을 주고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한 거고 다만 이제 이게 좀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케이스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경우가. 모든 경우에 모든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스트레스 자체를 정의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 뭐 스트레스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한 결과가 다른 결과로 또 이렇게 그 번역돼서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한 부분으로는 우리 의학계가 특히 뭐 심혈관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학계도 의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제 그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 차원에서는 그 신체적인 꼭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나의 신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조금 이해하시고 그렇게 의사들하고 문제를 의논하시면은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공식적인 도움도 많이 받거든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 비공식적인 도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라는 거가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뭐 본인이 좀 자신을 잘 이제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려야겠지만 오히려 참 의학적으로는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좀 더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더 활용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측면으로는 이 스트레스에 너무 막 집중하지 말고 일전에 얘기한 뭐 운동이라든가 뭐 사회생활 다른 뭐 사람들과 어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다른 활동으로 자기 에너지를 좀 돌리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심장생활일 수도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심장생활일 수도 있겠습니다.